하고 사람들 오면 그때 계속 뭐 이어서 시작할게요. 뭐 교재는 이건데 여러분들 뭐 나중에 알겠지만 그게 지금 그 인쇄물이다 보니까 편집하고 뭐 이런 게 안 됐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현존하는 ADS 책 중에는 제일 좋아요. 그건 분명해요. 그건 분명해. 단 문제가 하나 있다. 기출풀이가 뒤에 좀 안 붙어 있어요. 왜? 만들고 있거든. 그거는 만들고 있거든. 아무튼 그래서 그거 자체는 분명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ADSP가 됐건 뭐가 됐건 이제 그런 거를 따면 뭘 할 거냐? 그죠? 뭐 따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그죠? 그냥 있는 건가?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직업의 리스트를 주고 골라가는 거라고요. 그게 보안이든 개발이든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왜? 나를 가장 좀 이거 너무 부르주아적인가? 나를 가장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부유해야지, 내가 살만해야지 생각을 해봐요. 지나가는 할머니가, 내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건데, 진짜로. 내가 옛날에 이제 치과를 갔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이빨이 아파서 온 거야. 이빨 아프면 엄청 아픈 거 알죠? 그죠? 온 거예요. 왔는데, 그냥 아픈데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거 진짜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냥 가냐? 많이 아픈 거 같은데. 근데, 뭐, 가족 관계가 뭐 이상해서 의료보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서 저 이빨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대요. 그때 내가 뭐라는지 알아요? 그 10년도 넘은 얘기예요. 저 할머니 비용 내가 다 내줄 테니까 얼마든 치료해달라고. 진짜로 그랬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야.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의사가, 치과 의사가 나를 불렀어. 나를 불러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한심스럽다, 뭐 그런 얘기. 그래서 반반 되자, 뭐 그러더라고요. 뭐 나 그랬던 말도 관계 없었어요. 뭐 진짜로 다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든. 그래서 내가 100대고 치과 의사가 100대서 그 할머니를 고쳐줬어. 그래서 내가 저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기부하고 그럴 때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나 기부할 거예요. 쇼하지 말라고요. 그거 쇼하는 거예요. 그거 조용히 하는 거지. 그죠? 그 조용히 하는 거지. 근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그다음부터는 뭐 그 치과 의사에서 간호사들이 너무 잘해줘. 나는 안마 해주는 줄 알았어. 간호사들이 정말로 너무 잘해. 나 안마 받는 줄 알았어. 그냥 뭐 오면 뭐 그냥 아무튼 이제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갑자기 얘가 이상하게 갔네. 어렸을 때 집이 저축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저축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축을 해요? 대출을 갚지. 무슨 얼어 죽을 저축을 하냐고. 그쵸? 대출을 갖고 있죠? 이거 갑자기 잠깐만 얘기할게요.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뭐 알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 부동산 가격이 한 아파트가 한 2억이 올랐어요. 2억이. 일반 동네가. 그럼 2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해야지 벌 수 있냐? 금융회사 사원이 부장이 돼야 될 때까지 약 한 10년 정도를 꾸준히 모으면,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걸 사원 때. 1억이 딱 떨어집니다. 정말 열심히 모으면. 그것도 금융회사 직원이. 이해되죠? 맞아요. 그 계산해보면 딱 나와. 집에서 뭐 안 도와준다. 그러고 딱 그냥 숫자 계산해보면 월급으로 모을 수 있는 돈 명확하거든. 그죠? 그게 내가, 그때가 연봉이 8천이었어요. 근데 연봉 8천 받는 사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1억이 그렇게 벌어지는 돈이에요. 근데 불과 몇 달 만에 2억이 올랐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허무하죠. 뭐, 우리가 뭐, 우리 인생 뭐 있나, 그렇지 않아요? 허무하죠? 당연히 허무하죠. 당연히 허무하고, 이게 도대체 뭐, 맞는 건지, 뭐, 어쩐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 게 많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소외감을 느껴요. 그래서 소외감을 느껴서 한다는 게 이제 뭐냐면,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본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라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처음 하면 조금 따요. 처음 했는데 이는 사람은 진짜 바보인 거고요. 뭐든지 소액으로 하면 따요. 그럼 따면은 처음 해봤으니까 기분이 좋잖아. 꽁돈이 생겼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을 해. 야, 내가 이거 땄잖아. 이런 뉴스 있는데 이거 한번 해봐. 야, 왜 안 하냐? 야, 그냥 쭉쭉 벌어. 그러면 또 순진한 친구가 자꾸 들리면 그게 훅 넘어갑니다. 그게. 넘어가서 해요. 그러다가 한 명 되고 두 명 되고 세 명 되는 순간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모종삽 모아서 이렇게 푼돈 모아놨더니 포크레인이 한 방에 펑펑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뭐 절대로 갑자기 이상한 집을 사지 마세요. 절대로. 물론 살 수도 없겠지만 이건 좀 그렇다. 그죠? 이 말은 좀 그렇다. 그죠? 집을 사지 마세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올해 법인세가 반으로 줄었어요. 반으로 줄었다는 건 기업이 상태가 엄청 안 좋아요. 제조업 폭망이에요. 폭망. 제조업 가봐요. 제조업. 제조업 다 놀아요.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제조업 폭망이고 금융권 구조조정하는 거 아시죠? 금융권도 다 잘라요. 왜? 일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렇게 다 자르는데 그 상황에서 정부가 500조 예산을 잡았죠? 그 500조 어디에서 갖고 올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부터는 내 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거 부동산 정부가 올린 것 같아요. 이게 올라갈 뉴스가 없거든. 그래, 누구는 뭐, 그 분양가 상한제에서, 아파트가 없어서 올렸다 그러는데, 밖에 봐봐요. 천지가 깔려있는 게 비어있는 아파트예요. 진짜, 아파트 엄청, 동탄 가봐요. 동탄 가보면은 완전 무슨 이상한, 나라 같아.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천지에 깔려있는 게 아파트예요. 오히려 아파트가 부족한 데는 어디냐면요. 나와 있어요. 평촌하고 안양이에요. 그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평촌하고 안양은 아파트가 좀 부족해요. 거기 이제 거주자가 좀 있는 거지. 거기 회사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를 빼놓고는 서울도 그렇고 아파트 안 부족해. 근데도 올렸어.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있는 사람이 내년에 내야 될 그 보유세가 600입니다. 600이 작은 것 같지만 600 안 적어요. 집 갖고 있다고 세금 600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럼 내년으로 끝나냐? 내후년에 1000대입니다. 2025년까지 보유세 계속 올려요. 그러면 전 국민이 어떻게 돼요? 월세화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월세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는 몇십억짜리 아파트 있으니까 그 정도 낼 수 있지. 몇십억짜리 아파트 있어도 꽁으로 들어가는 1년에 1000만원, 1500원요? 엄청나게 아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엄청나게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내고 있다? 네,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학생들은 집을 못 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임대 아파트 해준다고요. 그러면 이거예요. 20년 무상 보증금 없고 월세 얼마 이렇게 해준다고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회사 들어가도 집을 못 사니까 집을 대출을 끼게 사고 되고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쓸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차를 살려고 해도 현금이 있어야 되고 옷을 하나 살려고 해도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대출금 갚는데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돈을 씁니까? 그죠? 돈을 못 써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국민이 월세화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전 국민의 월세화예요. 그러면 좀 어떻게 돼요? 일본 가면 딱 느껴져요. 10년 전, 20년 전부터 일본에는요, 아주 나이 먹은 할머니께서 청소를 했고요. 아주 나이가 많은 저 할아버지는 앞이 좀 보이시나? 그리고 택시 운전을 했어요. 그럼 좀 불안불안해. 이게 젊은 사람이 없어. 그럼 뭐예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거든. 싱가포르 가도 느껴져요. 아주 나이 먹은 할머니들이. 그래서 우리가 최악이 뭐냐면 은퇴 기간을 늦춰주는 거야. 한 60까지 일했으면 한 20년 놀다가 죽어도 되잖아. 근데 죽기 1년 전에 은퇴해야 돼. 이거 삶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좀 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사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안 사면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안 사면. 아무도 안 사면 떨어져요, 그냥. 그리고 허상이야, 허상. 정신승리야, 정신승리. 아니, 아파트가 20억이면 뭐해?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여유롭게 살면 지나가는 뭐 안 되시는 분 좀 도와줄 수도 있잖아.
그쵸? 20억 있으면 100만 원 쓸 수 있잖아. 그쵸?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허상을 갖고 있으면 그래요. 그게 허상이라는 거야, 허상. 근데 여러분들이 본인한테 현금 20억 줬어. 지나가는 할머니 아파. 100만 원 안 주겠어요? 안 주나? 안 주나? 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근데 허상을 들고 있으면 그런 행동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갑자기 그런 다른 얘기로 갔는데 아무튼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원래대로 가자고. 왜 공부를 하냐? 왜 공부를 하냐? 우리가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선동질하는 거거든요. 물론 때로는 선동질이 필요해요. 물론 나도 선동질을 해. 그건 내가 알아. 그래서 선동질을 하려면은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엊그제 정부가 이 블로터라는 사이트랑 JD넷이라는 사이트 이 두 개의 웹사이트는요 여러분들이 IT 관련 방향성을 보는데 엄청나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딱 트렌드를 딱 볼 수가 있어요. 블로터랑 JD넷인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이 취업이 안 되면 이상한 거다. 이상한 겁니다. 왜? 정부가 공공사업에 아주 그냥 돈을 갖다가 들이붓고 있거든요, 그냥. 들이붓고 있어서 사람이 없어서 난리예요, 지금. 지금 팀장이 개발자한테 함부로 얘기를 못해. 괜히 말하면 나갈까봐. 지금 그 상황이에요. 내년도 그래. 내년도 그래. 아예 그냥 돈을 갖다가 그냥 붓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한번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정부가 이걸 발표했어요. AI 반도체 세계 1위를 목표로 한대요. 그죠? 물론 뭐 목표야 뭐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아, 나 이 사진만 좀 뺐으면 좋겠어. 아, 이거 보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이걸 발표했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이런 걸 그냥 모양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왜 이거를 공부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이거의 허상이 뭔지를 또 봐야 돼요. 첫 번째 봐볼게요. 포용적인 일자리에 안정적인 망을 구축하겠대요. 일자리 플랫폼과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하겠대요. 우리가 거지예요? 언제까지 지원받아서 취업받게?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네, 이거 쓸데없는 소리다 이거죠. 이거는 쓸데없는 소리야. 봐볼게요. 글로벌 수준의 AI 윤리 체계. 돈도 못 버는데 어디에 윤리예요? 그러니까 일단 나쁘게 보라고. 윤리는 모든 게 좀 돌아가야지 윤리도 있고 먹을 거 있는 거지. 근데 AI 기반의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 고도화. 아, 보안 쪽에 투자가 되는구나. 그러면 교육부도 됐고, 행정자치부도 됐고, 그 다음에 뭐 각각의 도청에는 사이버 침해 대응 센터가 있는데, 그쪽에서 AI 플러스 정보 보안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프로젝트가 뜹니다. 프로젝트가 떠요. 기존까지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된 거예요. 빅데이터라는 말은 들어봤잖아요. 그죠? 빅데이터라는 거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이 사이버 침해 대응 센터를 어떻게 바꿨냐면 DB 자체를 빅데이터라는 거로 바꿨어요. 그러면 그거는 인프라가 기반이라고 그랬죠. 기반은 구축이 됐죠. 구축이 됐으면 그 다음 뭐 하겠습니까? 분석해야죠. 근데 공공기관에서 분석 프로젝트를 띄우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은 정부의 정책과 방향성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달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 말든 AI 기반의 이런 타이틀을 갖고 옵니다. 머신러닝 기반의 앞에 다. 그래야지 이게 예산 따기가 쉽거든. 그러니까 당분간 2년에서 3년간은 정보 보안에서 AI가 계속 나온다고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 허상이었구나. 그런 걸 좀 느끼게 되겠죠. 그죠? 아무튼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는. 자, 두 번째 봐볼게요. AI 인재 양성. 아, 인재가 너무 많지 않나? 전 국민을 갖고 AI 전문가로 만들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돼요? 평준화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평준화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 그냥 하는 거야. 왜? 패키지니까. 어렵지가 않으니까요. 자, 봐보세요. 정보 보안으로 얘기를 볼게요. 디도스 공격이라는 걸 하는 방법이 뭐 몇 년 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는데 한 10년 전에는 뭐 10년 전도 아니고 더 됐죠. 보통 사람들은 몰랄 수도 있잖아요. 디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로 공격을 한다면. 그쵸?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안회사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조그만 보안회사에 전화를 해서 어느 사이트 디도스 공격하면 얼마 줄 테니까 좀 해달라고. 이런 일 실제 있었어요.
진짜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양심을 팔면 진짜로 합니다. 네, 진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짓 아무도 안 하죠. 왜? 아니 네이버 좀 찾으면 디도스 커맨드 있고 관련 프로그램 있는데 다운로드 받아서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걸 갖다가 뭐하러 돈까지 줘가면서 그 짓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죠 지금은.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엊그제 뭐 이세돌이 뭐 누구랑 바둑 뒀잖아요. 그죠? 바둑 뒀는데 뭐 지든 이기든 AI랑 하면 무조건 지는 겁니다. 이건 이 게임은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바둑을 뒀는데 그러면 AI 인력 양성하겠다 이거 쭉 뜹니다. 그대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그냥 너무너무 쉬워서 그냥 부르면 됐더라. 그냥 내가 별로 한 거 없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평준화 된다고요. 평준화. 그래서 전 산업에 AI를 전면적으로 활용하겠대요. 어디에 쓰겠다라는 거야. 제조는 망해서 지금 돈 쓸 돈도 없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 어디에 쓰겠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기업에다가 자 AI를 써서 민간 기업에다가 니네 뭘 하세요? 그러면 하겠습니까? 돈을 잘 벌고 남는 돈이 있어야지 한번 투자라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죠?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금융사가 망하는 순서가 지금 정해져 있다라고 한번 얘기했죠. 그죠? 어디죠? 첫 번째가 캐피탈인가? 증권회사, 캐피탈, 보호, 그죠? 그대로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대로 나가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이거.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을까요? 옛날부터 있었어. 여러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그 증권회사에 있을 때 사실은 선물 옵션 매매했어요. 선물 옵션 매매했어요. 버튼만 누르면 주식 100% 매수 매도. 사람 개입 안 합니다. 100% 합니다. 100%. 원래 있던 거예요. 그리고 카드사 예를 들어 있죠. 이 사람 대출해줘도 돼? 안 돼? 요거 분석할 때. 그쵸? 원래 있었겠죠? 그쵸?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인터넷 보면서 대출 받을 때 뉴스 중에 그거 뜨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대출 받으려면 뭐 은행에 가서요, 서류 내고요, 뭐 오케이 받으면 그 다음부터 뭐 대출 얼마 됩니다. 담당자가 이렇게 말로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에다가 뭔가 뚫고 누르면 어떻게 돼요? 대출 가는 금액이 뜨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 필요 없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 사람 필요 없어요. 그 사람 필요 없어요. 그걸 더 무섭게 만드는 게 뭐냐? 어디더라? 부산에서 동백꽃, 이름도 이상하게, 이름도 좀 세련되게 영어로 짓든가. 동백꽃이라는 사이버 머니를 만들었나? 이거 왜 그러냐? 이 부산이 뭐냐면 블록체인 특구입니다. 부산이. 그럼 이 블록체인이 뭔지 몰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사이버 화폐. 사이버 화폐를 시범적으로 쓰는 겁니다. 사이버 화폐를 시범적으로 쓰면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그 학교 다닐 때 지갑에 1,000원이나 한 5,000원, 뭐 만원 이런 만원 없었나? 그런 거 현금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금 있어요? 현금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왜? 카드만 있으면 되니까. 그쵸?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돈이 다 추적되고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현금이 없다고. 그러면 동백꽃을 왜 만들었냐? 대한민국의 동전부터 없앤 다음에 현금을 없애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현금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금방에서 금 살 때, 만약에 금방에서 금 사면 저기 백화점 가서 금 삽니까? 아니죠. 백화점 가서 금을 사면요, 부가세 10%가 붙어 있거든. 근데 종로 금방 가면요, 부가세 없거든요. 근데 요런 거 안 된다고. 왜? 사이버머니로 하니까요. 지금 그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이 없어. 그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추적되고 관리되겠죠. 그죠? 그리고 사람 개입은 점점 없어지겠죠. 그죠? 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컴퓨터보다 실제로 보안 관제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명령도 치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얼마나 대단한 관제를 하신다고 그런 말도 안 됩니다. 그거. 대단한 관제 없습니다. 그거. 그래서 다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일은 딱 요 단계입니다. 뭐냐? 딱 정부가 어떤 일을 하면요, 무조건 3단계래요. 첫 번째는 기반을 마련해요.
근데 이게 기반이라는 게 좀 없습니다. 기반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통신이라면 5G를 구축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기반을 마련하고 기반이 끝나면 정부는 시범 사업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민간한테 확산을 시켜요. 요 3단계예요. 이게 딱 5년 걸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제가 사실 문재인 정부 엄청 욕했거든요. 왜 욕했냐? 아니 정책이 없어요. 봐보세요. 잘했건 잘못했건 노무현 정부 때는 IT 839 정책이라는 게 대통령 되고 1년 뒤에 나왔습니다. 그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해서 임기 내에 5년 동안 하겠다. 문재인 정부, 아니, 이명박 정부 때 뭐 나왔죠? 4대강밖에 생각 안 나죠? 사실은. 그죠? 녹색 성장 동력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전기차, 이거였거든요, 그게.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 뭐 했죠? 창조경제라고 있었어. 거기에 활동 영역이 다 있었다고요. 근데 2년 반이 됐는데 이제서야 나온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뭐 욕한 거예요. 아니, 뭐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그러면, 물론 내가 모르는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규제 혁신하고 AI 올림픽 개최하겠대요. 올림픽 뭐, 금메달 줄래나? 스타트업 투자하면은 바로 망합니다. 예, 바보짓 하지 마세요. 왜? 아이디어 좋으면 5분이면 100개요. 왜? 패키지니까. 예, 아이디어 좋으면 5분이면 100개. 그럼 특허 내면은 되지 않을까? 저 특허 2개 낸 거 알죠? 아무 소용 없어요. 특허는 홍보의 수단이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론은 뭐냐? 방향성이 맞는 거는 맞아. 근데 정부가 바뀌면 바로 끝장이 날 수도 있다. 근데 이 이름을 없애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의 이름 뭐냐? 그걸 먼저 알아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뭘 공부해야 될지가 명확해요. 어떤 주제를 공부할 때 단순하게 ADSP 자격증 땄다 못 땄다 이거 너무 단순한 거야. 따면은 뭐가 달라지냐고. 따면은 보안기사 따면 인생이 역전됩니까? 안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그러면 AI라는 타이틀을 주건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세련된 타이틀 주건 걔는 영어로 들어가니까 이게 멋있어 보여요. 그죠? 네. 사이언티스트라는 그 타이틀을 주건 간에 얘네들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첫 번째 1번은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뭐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에 지식을 배우고 이걸 업무에 어디다 쓰고 내가 이 경로로 갈지 말지 아니면 나는 보완을 하면서 이걸 합쳐서 뭘 하든지 말든지 그걸 결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애널리스트예요. 애널리스트. 이 애널리스트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금융회사 가면 쭉 깔려 있습니다. 인터넷 딱 찾아서 뉴스 같은 거 딱 보고 앞으로 환율은 이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뭐 주가는 이렇게 될 겁니다. 요거 하는 거 있죠, 요거. 요게 애널리스트예요. 근데 이 애널리스트는 두 명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한 명은 일반 고객들이 보는 거. 이거 보라 이거죠. 우리 정보 많아. 그러니까 대중한테 알리는 애널리스트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 내부적으로만 보자. 이 내부적으로 만드는 애널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대단한 분석은 없습니다. 그냥 추세 분석밖에 없어요.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최근에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뚝 떨어졌는데 그게 정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뚝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랑 시진핑하고 1차 합의를 했다. 이걸 뜨자마자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원래까지 안 떨어졌어. 왜? 안보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지금 안보가 엄청 이슈가 크거든. 그거 안 되면 지금 우리는 원화 강세가 맞는 거예요. 근데 원화 강세 아니죠. 원화 약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들 선진국 돼가는 모습 봐보세요. 엔화 강세죠. 엔화죠. 그죠? 원화 강세가 맞는 거야 지금. 근데 원화 강세는커녕 꼬꾸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보 때문에 그래. 안보 때문에. 중국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고요. 예, 그러면 그런 거를 인터넷에서 찾거나 해서 어떻게 해요? 보고서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는 대단한 분석 없어요. 여기에서 해봤자 추세 분석 정도밖에 없어.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될 거다. 앞으로 뭐가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과거 데이터는 봐보세요.
지금 차트 몇 개 보면 알아요? 환율이 이렇게 막 올라가. 그러면 내일도 조금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추세잖아요. 이게.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약속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죠? 그쵸? 그러니까 환율은 예측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금리 아니에요? 3년 전만 돌려봐요. 트럼프 초창기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금리 올라갈 거야. 그쵸? 1%에다 5%까지 올라갈 거야. 이제 금리 계속 올릴 거야. 그러다가 트럼프가 한 소리 했죠. 패드에다가. 미국 어려우니까 금리 다 내려. 이렇게 바뀌는 걸 갖다가 어떻게 예측하냐고요. 그쵸? 원래 미국은 올리려고 했어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떨어졌어요. 네, 지금 상태가. 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요. 회사의 CRM 팀이라는 게 있고 빅데이터 팀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이게 CRM 팀인데 예를 들어 신한은행도 CRM 팀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빅데이터 팀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면 그냥 CRM 팀이라고 할게요.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집을 꽁으로 받을 수가 있었는데 우리 고객이 집 사준다고 그랬는데 갈 수가 없었어. 정말 부자가 한 명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영화 같은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500만 원을 딱 주면서 다시는 너 주식하지 마라. 주식으로 걔가 돈을 다 날린 거야, 집안 돈을. 그러고 돌아가셨어. 근데 이 미친놈이 그 500을 갖고 또 주식을 한 거예요. 근데 대박을 쳐서 400억을 번 거야, 얘가. 진짜로. 얘 신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증권회사 오면 어떻게 하냐? 그냥 앞에서 그냥 다 모십니다, 그냥. 다 모셔서 들어오죠. 왜? 그 400억의 회전율이 엄청 좋거든. 4989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얘가 전산실에 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나랑 술만 먹어주면 강남에 아파트 사주겠다. 진짜입니다. 허영은 어디서 들어갔고 이게 어깨에 힘은 그럼 먹지 뭐. 우리 영업사원 몇 명 갔어. 있는 놈이 더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안주도 안 먹으면서 깡소주만 계속 먹는다고. 안주를 안 시킨대. 그냥 소주만 먹는데, 소주만. 그래서 그냥 이러다가 집 사기 전에 골로 가겠다. 그래서 다 포기했습니다, 다. 네, 그런 고객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왜? 봐보세요. 금융회사 직원 중에 가장 필요 없는 고객이 누구냐면요. 실질적으로요. 기업마다 조금 다르지만 키움닷컴 증권은 느낌상 딱 봐봐요. 인터넷 증권사죠. 이제 객장이 없습니다. 객장이 없으니까 수수료가 싸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물건 자체가 없으니까 수수료가 싼데 이 키움닷컴 증권의 핵심적인 고객은 일반인이에요.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양증권, 유안타증권, 이런 조그만 증권사 있죠. 이런 증권사의 일반적인 고객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내보내자예요. 내보내자. 왜? 백날 데리고 오면 뭐해? 주문은 안 하고 맨날 조회만 하고 있는데 컴퓨터만 쓰고 있는 고객을 누가 좋아합니까? 왜? 컴퓨터가 비용이잖아요. 그쵸? 그걸 분석을 해보는 거야. 몇 시에 들어와서 어떤 화면 받고 주문은 또 열었다 또 닫았다니까 내지는 않고. 그리고 그것도 돈도 얼마 안 돼. 내봤자 10만 원짜리 주식 하나 이렇게 산 거나 몇천 몇 억도 아니야. 대부분 다 그렇죠, 사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디마케팅으로 내보내야 될 고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거예요. 법인에서 딱 한 15억을 딱 갖고 왔어. 15억은 너무 적다. 한 100억을 갖고 왔어. 이거 한번 돌리면 그냥 엄청난 고객인 거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CRM 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그게 빅데이터 팀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라이프 타임 밸류. 고객의 생애 가치를 분석해서 이 고객이 원하는 거로 해주자. 그러면 이런 거죠. 내가 돈이 많으니까 맨날 추석 되면 갈비 세트가 온다고 쳐봐요. 근데 갈비 세트, 나는 돈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어서 갈비 세트가 한 10개가 와. 그럼 고마워요? 안 고맙죠? 그죠? 안 고마워요. 근데 누가 직접 들고 옵니다. 그럼 조금 낮이죠? 맞아요. 여기 고객은 영업사원이 직접 갑니다. 그래서 직접 가줘요. 그래야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편으로 대충 보내고 물건 좋든 말든 별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했던 게 CRM 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데이터가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업사원이 고객을 만나면 그거 하겠죠. 혹시 뭐 하다가 불편하신 거 없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겠죠, 말로. 그죠? 말로 물어본단 말이야. 야, 니네는 뭐 수수료가 너무 높지 않냐? 내가 거래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좀 돈 좀 낮춰라. 그리고 우리 좀 우수 고객 좀 관리해주는 뭐 없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뭐가 생겼냐? VIP 수수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거래 금액이 그러니까 수수료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막 돌려도 엄청 쌉니다. 그 대신 약정을 거는 거예요. 최소 얼마 이상은 거래해주겠다. 이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VIP 수수료예요. 그리고 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정보가 좋아서 매매를 하는데 주문이라는 걸 내려면 거기에다가 종목 선택하고 금액 입력하고 그죠? 그다음 버튼 누르고 언제 내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우스로 이렇게 금액을 이렇게 잡아 당기면 바로 나갑니다. 그냥 물어보지도 않아요. 주문 내시겠습니까? 그런 창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바로 나가요. 이거에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체결률이 매매 성공의 핵심이거든요. 체결률이 얼마가 나오냐, 이 가격에 내가 살 수 있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우스로 잡아 당겨요.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고객이 말한 요구사항을 갖다가 고객의 불편사항을 갖다가 정리를 해봤더니 시스템화 시킨 거죠. 옛날부터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 요거를 야 그래도 대중한테도 해주자. 대중도 먹고 살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수 고객한테 그렇게 옛날부터 했던 건데 대중한테도 해주자. 그걸 딱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은행의 로봇 어드바이저. 이 로봇 어드바이저가 뭐예요? 당신의 투자 매매를 분석해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게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하는 거니까 100% 사람 심리가 안 들어가고 데이터에 의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을 맡기세요. 신문에 뉴스에 때렸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래 저거는 객관적일 거야. 왜? 주식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거든. 심리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주식은 들고 있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를 살라고 해 사람들이. 그러면 로봇 어드바이저니까 소프트웨어니까 야 100%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원래 맞는 방법인데 한 명이 들어오고 두 명이 들어오고 세 명이 들어오고 네 명이 들어와요. 이 데이터는 없었던 데이터였죠. 트렌드에서 내가 분석을 할 때 주가를 예측할 때 봐보세요. 예측한 데이터 이 앞쪽은 없는 거잖아. 근데 고객이 들어오면 어때요? 이 차트가 바뀌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거죠. 그 누구만 살아남아요? 딱 한 명. 맨 처음에 앉는 사람.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봤을 거예요. 독일에 뭐 이렇게 투자해서 뭐 일반 우리은행에서 돈 많이 날렸다. 그게 세계 몇 대 안전 상품이래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근데 너무 많이 몰려서 끝장난 거야. 이해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시스템화 하니까 엔지니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가 있는 거죠. 세 개가. 지금 크게 세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애널리스트는 기본적으로요, 뭐 별로 뭐 몰라도 됩니다. 근데 영어 해야 돼. 영어 못하면 못합니다. 왜? 우리나라만 볼 거예요? 뉴스를? 그쵸? 이거는 영어가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널리스트는 말 자체가 안 돼요. 영어를 못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 이게 잘한다의 기준이 좀 발음이 좋으면 쏙더라고, 이게. 실제 단어 몇 개 몰라도 그냥 발음만 좋아도 쏙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잘한다라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거 아니면 힘든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끝이 좋냐? 끝이 끝장이지 뭐. 끝이 그냥 백수죠. 끝은 안 좋아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세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컴퓨터 쪽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 쪽으로 이렇게 찾아보면요. 금융권 입사에는 세스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이런 글들이 나와요. 맞아요. 이 프로그램이 엄청 고가이기 때문에 웬만한 회사들은 저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써보지도 못해. 근데 엄청나게 쉽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쉬운데 문제는 보지를 못하고 이걸 못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근데 이 독점적인 거를 누가 깨버렸습니다. 그게 깨버린 게 바로 R하고 파이썬이에요. 야, 공짜로 써, 이제. 그러니까 세스 입장에서는 미쳐버리는 거죠. 이게 정말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게 R이라는 언어와, 그죠? 파이썬 이런 거 전부 다 패키지화 시켜서 데이터 분석하고 싶어? 그냥 불러. 다 해줄게. 차트 그리고 싶어? 불러. 쫙 해줄게. 그죠? 이런 거 다 해줄게. 이걸 깨버린 겁니다, 이걸. 그래서 이거 자체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자체를. 결론은 데이터 분석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 뭐죠? 분석을 했어. 분석을 해서 얘네들의 목적은 뭐냐면요. 목적은 이겁니다. 학습을 시켜서 모델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렵지, 학습을 시켜서 모델이라는 걸 만든다는 게 말이 좀 어렵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다. 제가 사실은 책을 쓰는 것 중에 제일 쓰고 싶었던 책은 오직 하나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필기. 이거를 쓰고 싶어서 몇 년 동안 영진 출판사에 시도를 했어요. 내 인쇄 팍 낮춰줄게. 안 줘도 좋아. 진짜로 안 줘도 좋아요. 왜? 일단은 저자 대구 볼 일이죠. 그리고 1년, 2년 팔고 그 다음부터는 말이 좀 달라지죠. 계약 변경할 때는. 그죠? 처음에 안 받겠다. 근데도 영진은 절대로 그걸 나한테 안 줍니다. 왜? 이거 얘기했구나. 제가 그 임원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영진 출판사 임원이 우리 도양증권 같이 다녔던 제1금융팀이 회사 분석한 다음에 영진 출판사가 매물이 나와갖고 그거를 지네들이 사버렸대. 그 팀에서 직원들이 돈 모아갖고. 그래서 도양이 그만두고 영진 출판사의 사장이 된 겁니다. 그 직원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한 소리 했죠. 아니 뭐 기업 분석하라고 그랬지 누가 이런 짓 하라고 그랬냐고. 지네들 분석하다가 이 매물 괜찮은데 그러고 산 게 영진입니다. 그래서 저 가니까 나를 부르더라고. 나를 왜 부르지? 왜냐면 전무가 날 부르더라고요. 그래 옛날에 동양 다녔냐고. 맞다고. 그래서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억이에요. 이게 영진의 매출에 20억이라고요. 이게 신기하죠? 이게 믿겨집니까? 이거 하나가 20억이라는 게, 그죠? 2억도 믿기가 어려운 판국인데, 그죠? 자, 이건 들은 얘기니까.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 내가 지나다 보니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1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래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 그 놓쳤다라는 게 뭐였어요? 5년마다 국가기술 자격시험이 바뀌고 그 체계가 대폭적으로 개편된 게 올해 정보처리 기사였는데, 그러면 책이 좋든 말든 일단 대충 써서 딱 걸어놨으면 수익으로는 무조건 나옵니다. 기존 판도가 깨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필기만 붙고 실기 못 붙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때요? 내년에 제도 바뀐다며. 빨리 새로운 실기책을 사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실기책 1등으로 꽂아두면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학습을 통해서 안 거죠, 내가. 그쵸?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 줄 거냐, 이거를. 그게 학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의 문제는요, 지금 이 시나리오의 문제는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수치화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국가기술 자격시험은 5년마다 바뀐다. 이거는 분명한 팩트예요. 그쵸? 그리고 바뀌는 비율이라는 거를 비교해봐야 되죠. 기존 대비 얼마나 달라졌어. 그쵸? 이게 10% 이내면 별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 체계가 80% 이상 바뀌었다. 그거는 뭐로 확인할 수 있죠? 목차죠. 맞잖아요. 그죠? 목차잖아요, 그냥. 내가 이걸 비교해 봤더니 이 목차의 변경 체계가 몇 프로 이상 달랐다. 그러면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국가기술 자격시험 뭐가 바뀌는데 목차의 변경 기준이 한 60% 이상이다. 그럼 시그널 딱 주는 거야. 빨리 속도다. 이번에 비즈니스의 핵심은 책의 퀄리티가 아니라 속도다. 줄 수 있나요? 줄 수 있잖아요. 줄 수 있잖아요. 그거 하라고요, 그거. 그거를 내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딱 되니까 내년 11월에 빵빵 경고가 뜨는, 얼러트가 뜨는 거예요. 얼러트가. 자, 빨리 정보처리 기사책 11월 안에 실기책까지 무조건 출간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엔지니어예요. 그게.
그러면 여기에서 모델을 만들고, 그죠? 그럼 어떤 수식이 나오면 그거를 실제 프로그램화 시키는 거, 그게 엔지니어라고요. 그게.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빅데이터 처리라고도 부른다 이거죠. 혹은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도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과 빅데이터 처리 두 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허상이라는 거를 느껴야 됩니다. 왜 느껴야 되냐? 자, 봐보세요. 지금 제가 영진 책을 가지고, 그죠? 이거 아까 20억이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냥 나한테 그냥 자랑하려고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데이터 보여주면서 한 건 아니니까. 그죠? 믿거나 말거나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시나리오는 아까 그렇게 하면 돈을 벌 것 같죠? 1억은 안 돼도 돈은 좀 벌 것 같죠? 신화공과 이기적이 있는 그 정보처리 시장에서 발을 하나 담글 수 있을 것 같죠? 누구 하나 담궈놨잖아요. 지금 NCS 기반에 무슨 쓸데없는 앞에 제목 붙여갖고 이미 해놨어요. 누가 아는 거야 그 사람도. 그 사람도 그걸 아는 거야. 난 바빠서 못했어. 아무튼 그런데 봐봐요. 이런 시나리오는 어떻게 안 거예요 도대체?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난 태어날 때부터 알고 태어났나? 그쵸? 내년이 경인년이죠? 내년이 경인년. 대한민국 경자 들어가면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임진왜란도 경술년인가 그래요. 아, 임진왜란, 6.25도. 4.19 할 때도 경자 들어가고요. 은근히 아는 거 많죠? 은근히 아는 거 많아요. 대한민국 난리 날 때는 다 경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난리가 내년입니다. 그래서 아 진짜 피난을 가야 되나 이거 진짜 좀 두렵기도 한데 근데 다행히 좋은 것도 하나 있어. 그래서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를 기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무튼 내년이 경인년인가 경술년인가 그 경자가 들어가는 그 연도예요. 그 경자 들어갈 때 무신정권도 무슨 연도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경자 들어가면 뒤집어집니다. 네, 좋은 쪽으로 뒤집어지면 좋은데 나쁜 쪽으로 뒤집어지면 그럼 이제 맛이 가죠 이제 그때는. 자 아무튼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알았냐고. 아까 그 책 어떻게 알았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알았죠? 이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잘못하면은 허상이라는 답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요. 해봤으니까. 그쵸? 해봤으니까. 어디에서 해봤죠? 알 텐데. 정보보안 기사 책으로 내가 해봤거든. 정보보안 기사가 나온대. 나는 보안 쪽 잘 모르는데 어떡하지? 아휴, 그게 무슨 관계야. 지르고 보는 거지. 그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르고 봤어. 그리고 나서 지른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고치면 되니까. 좀 견뎌야 되겠죠. 욕먹는 거를. 좀 멘탈이 좀 강해야 됩니다. 그때 멘탈이 약하면은 견디기 어려워. 그리고 그 1년을 견뎌서 2년을 견뎌서 지금 이기적 정보보안 기사를 이제 올려놓은 거거든. 근데 그때는 타이밍이었거든. 그거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되죠? 지금 저 그 짓 한 거 또 하나 있어요. 뭐죠? 아 이거 동영상 찍어도 되나 모르겠다. 네? 근데 여러분들 저한테 배워야 될 거는 사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걸 배워야 돼 사실은. 자 또 한 거 있어. 멘탈 엄청 강해서 잘 견디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내년엔 좋아질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제가 쓴 책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게 하나 있는데 보안기사가 아니야. 나도 보안기사일 줄 알았는데 그거를 압도적으로 깨버린 책이 있었어요. 그게 SQLD입니다. 왜? 타이밍이었거든. 들어가고 봐야 되거든. 그럼 이제 내년에 세판 나오면은 잘못된 거 다 고치겠죠, 내가. 그쵸? 1년 동안 힘들었어. 그 멘탈 견디는 거. 근데 어쩔 수 없어. 들어가야 돼. 네, 완벽하게 하고 하면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 분석을 백날 지가 잘해봤자 업무적이라는 걸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게 답입니다. 업무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를 알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업무를 알려면 가장 좋은 방법. 그 이름이 장하성인가? 김 누군가? 이름도 잘 모르겠어. 이름 모르겠는데 누가 이제 공무원 뭐 이제 청와대에 있던 애가 뭐 흑석동에 뭐 건물 35억에 팔았나? 1년 만에 9억 벌고 빠져나왔다. 뭐 그러는데 그거 팔고
저거 15억 이상 대출 안 해주겠다 정부가 발표했죠. 타이밍 기가 막히게 맞아. 이상하게 너무 잘 맞아. 그죠? 느낌은 있는데 뭐 물증이 없으니까 타이밍 엄청 잘 맞아요. 자, 그런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거를 볼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돈의 흐름을 봐야 돼요. 어떤 거를 볼 때 무조건 돈의 흐름을 봐야 돼요. 자, 이 일례로 이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강의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안 느껴지죠? 요거까지 딱 1시간만 딱 하고 요거 이제 그만하고 들어갈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예를 들게요. 아마 옛날에 이 강의 들었던 분도 있죠? 그럼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내가 앞으로 유학원을 만들 거다. 그리고 어떤 사이트를 보여주고 이거에서 내가 깨버릴 거다. 그 깬다라는 건 얘네가 버는 거에 5%만 벌어도 된다. 많은 돈 안 벌어도 된다. 그겁니다. 근데 거기는 얼마를 벌고 있다?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한 달에 너무 많이 벌잖아. 하는 거에 비해서. 그러면 한 달에 500 정도는 나 줘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나 1억 욕심 안 낼게. 1억은 너무 많이 벌잖아. 솔직히 인간적으로 뭘 한다고. 그렇죠.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나 500만 벌게. 그러면 되죠. 이거 들은 사람 있다니까요. 이거 내가 맨날 얘기했거든. 나 여기 깰 거야. 얘기했어요. 그럼 나 500만 벌게. 안 되면 100만 원만 벌게. 100만 원도 괜찮아. 그죠? 본인 알잖아. 그죠? 알죠? 네. 그죠? 알죠? 맞아. 본인 알아. 그래서 올해 한 달에 500만 벌었어요. 정말로. 정말로 그 말이, 그 허상이, 그때는 허상이었지. 그 말이,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 하라 그랬거든. 이거 다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들 다 이길 수 있다고. 영어 못해도 된다고. 담당자가 한국 사람인데 영어가 왜 필요합니까? 그죠? 담당자가 알고 봤더니 다 한국 놈들인데 뭐 좋아해? 물건 하나 사다 주면 되지. 이어폰 하나 요즘 뭐지 그거? 선 없는 거? 아이팟인가? 그거 하나 사다 주면 환장할걸요? 그쵸? 꼭으로 들어오는 건데? 누가 안 좋아합니까 그거를? 그죠? 아무런 아쉬움이 없을 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을 때 주면 안 돼. 아무런 게 없을 때 준다고요. 전. 아무런 게 없을 때. 아쉬울 때는 안 줘야죠. 그건 뇌물이 되지. 그죠? 잘못하면 뇌물이 돼버리잖아요. 자, 아무튼 그런데 자, 봐봐요. 뭐 얘기하다가 그랬더라? 그죠? 그러면, 그런데요. 이 힌트를 봐볼게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판단력을 가져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어떤 유학원을 갔습니다. 어떤 유학원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 어떤 대학이 있는데요.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선호를 하고 괜찮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유학원을 갔어요. 거기는 그 얘기를 안 하고 우리는 수속을 하려면 수속료가 들어가고요. 그거는 뭐 50만원, 뭐 100만원, 뭐 500만원 이렇게 내셔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일에서 돈의 흐름을 봐봐요. 그러니까 돈 흐름만 봐봐. 자, 첫 번째 질문. 대한민국의 서울대학교가 말레이시아에서 유학 오면 유학원에다가 돈 주겠습니까? 이거 답 명확하죠? 이거 얘기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그쵸? 부산에 경상대학교를 가서 택시를 타고 딱 내렸는데 갑자기 히잡을 쓴 여성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얘가 말레이시아인가? 내가 그때 싱가포르에서 바로 왔거든요. 그때 여기 나 나 한국 왔는데 갑자기 올라가면서 더 놀래요. 너무 많어. 이게 여기가 경상대인가 말레이시아인가 인도네시아인가 나 순간적으로 헷갈릴 정도였다니까요. 인도네시아에도 한국 유학원이 있구나. 그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부산에 경상대를 보냈다? 광고 어떻게 하겠어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쓸데없는 해운대 아이파크 들어가 보지도 못할 아이파크 사진 찍어두고 이렇게 인텔리전스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어떤 대학 아닐까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돈의 흐름을 보라고요. 이거는 유학원의 예인 거고요. 돈의 흐름을 보면 그게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건 뭐라고 하건 그걸 할 때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 기업의 돈의 흐름을 봐야죠. 그렇죠? 내가 증권회사에 입사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는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면 수수료라는 걸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좌에 돈을 많이 넣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매매를 하는 사람이 최고의 고객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 수수료에서 얼마를 벌지? 이거 보려면 뭘 보면 나와요? 도대체 그거 갖고 증권회사 돈 얼마나 버냐고, 1년에. 재무제표를 보면 나오는 거죠. 왜? 재무제표는 고시하게 되어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상장사는 재무제표를 고시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어떤 기업을 봤더니 이게 되는 거야. 얘는 이 매매 수수료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뭘 보냐면 내부 직원들이 있는데, 트레이더들이 있는데, 이 트레이더들이 버는 돈이 훨씬 큰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 누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트레이더 몇 명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인사팀장이 조문가요. 사원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사원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인사팀장이 가는 대기업이 있겠어요? IT팀에 어떤 직원 부모님 돌아가시면 인사팀장이 갈 것 같아요? 안 가죠. 돈의 흐름에 다 있는 거예요. 돈의 흐름에. 그럼 게임회사 봐보세요. 게임회사 돈 어디에서 벌어요? 한국에서 벌어요? 중국에서 벌죠? 그죠? 그럼 돈의 흐름, 그럼 게임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누굽니까? 중국어 하는 놈이 1등인 겁니다. 맞죠? 프로그램 잘 못해도 돼. 중국어 하는 놈이 1등입니다. 그러면 중견 게임 회사가 나왔어. NC소프트처럼 그렇게 큰 데가 아니라.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가요? 중국에 가서, 자, 우리가 이런 멋진 게임이 있습니다. 이런 발표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영어, 중국어 하는 사람이 1등인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상담한 사람이 외대 나왔는데 영어가 되는 사람이에요. 게임 회사이면서 개발도 돼. 근데 맨날 밤을 샌대. 상담 끝나고 회사 가더라고. 잘못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너무 필요한 거지. 그 회사에서는 옥인 거죠, 옥. 근데 본인이 옥인 줄 모르고 천민 대우를 받고 있는 거지. 바로 사표 써보라고 그랬어요. 반응이 어떤가. 영어 자기밖에 못한대. 그 사람은 옥인 겁니다, 옥. 그래서 또 중국 가서 이거 발표해야 된대. 그래서 우리 게임 이렇게 우수합니다. 근데 개발도 되는 사람이야. 옥인 겁니다, 옥. 근데 그 대우를 못 받는 거지, 지금. 자, 그러면 그 결과는 뭐죠?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되는구나.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구나. 왜? 돈의 흐름을 알아야지 그 기업을 분석할 수 있으니까. 도대체 뭘 가지고 먹고 사는 거냐. 이걸 봐야지. 이거를 멋지게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멋지게 포장을 하면 이게 뭐가 되냐? 컨설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컨설팅이 뭐예요? 돈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돈의 흐름을. 그래서 이걸 어렵게 말하면 비즈니스 컨설팅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컴퓨터 쪽으로 말하면 ISP라는 정보화 전략 계획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돈의 흐름을 봤어. 이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면 어떤 분석을 하죠? 어떤 분석을 해? 그러면 얘네들은 다 고객 분석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새로운 시장에 들어갈 때 타이밍을 알려주는 데이터 분석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타이밍을 알려주는. 근데 우리 기업에 있는 데이터들의 특징은 뭡니까? 다? 재무제표의 특징은 뭐예요? 발생주의 원칙이에요. 발생주의라는 건 뭐예요? 이미 일어났다, 그 얘기인 겁니다. 이미 다 옛날 거야. 그러니까 재무제표만 보고 그 기업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의 그 재테크한 사람 있지? 그 누구죠? 배달의 민족 사장인가? 팔고 나왔죠? 대박인 거죠. 이 사람 머리 엄청 좋은 거지. 팔고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팔고 나오는 게. 나도 팔고 싶어. 나 진짜 팔고 싶어요. 인베스트 팔고 싶어. 좀 팔고 나가는 게 맞는 거거든, 이거. 근데 사는 사람이 없어, 문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고, 그죠? 새로운 시장에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시장의 데이터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기업의 데이터는 다 옛날 데이터라고 그랬잖아요. 주문이 일어났다, 과거라고요. 미래가 없어. 미래가 없습니다. 이거 못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요, 손가락 빨기 딱 좋아요. 우리 기술사반에 국민카드 빅데이터 팀에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그만뒀어요. 왜일까요? 왜 그만뒀을까요? 환상과 실제를 보라고요.
환상과 실제. 여러분들 이런 눈으로 자꾸 보면 보안이라는 업무도 보이고요. 다른 업무도 보여요. 그러면 자, 뭐를 하면 최고가 될까? 새로운 거를 찾아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뭘 볼 수밖에 없어요? SNS를 볼 수밖에 없죠. 왜? 여기에는 의견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는 댓글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는 공감 클릭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됐죠?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하게 보여져요. 다음의 댓글과 네이버의 댓글을 두 개를 비교해 봐요. 다음의 댓글은요, 그냥 그 조중동이 뭐죠? 조선중앙동아인가? 그죠? 거기에서 뉴스만 쓰면 그냥 믿고 넘기는 뉴스 댓글이 이렇게 남겨.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쓰지? 그러니까 그렇게 달려요. 근데 네이버의 뉴스 봐보세요. 그냥 뭐 문재인도 아니야. 문빠 뭐 이름 잘 져요 사람들. 그죠? 아, 그 도대체 MB한테 누가 인간적으로 좀 뭐 그렇게까지 져야 되나? 여러분들 MB가 저도 MB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 보니까 경제 제일 잘 될 때가 그때였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를 잘 못 느껴요. 내가 들고 있을 때는. 그래서 완전히 다시 봤어요. 4대강 문재인 정부가 없애려고 했는데 거기 주민들이요 데모해갖고 못 없애겠어. 너무 좋다고. 우리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 4대강 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이 좋다는데 그럼 좋은 거지. 맞잖아요. 그럼 좋은 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나 요즘 다시 봐요. MB를. 옛날에는 나도 같이 이거 지박 댓글 달아야 되는데 나도 그랬어. 나도. 아무튼 그러면 여기에 문제는 뭐예요? 가짜가 있죠. 그죠? 네이버와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필터링 할 거냐가 이슈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찾아낼 수 있냐? 그죠? 그럴 때 뭘 봐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의 흐름. 이거 딱 나왔다? 모든 보안 솔루션의 이름은 앞에 이름이 다 붙을 거예요. 첫 번째 1번 AI 기반의 Firewall, 딥러닝 기반의 IDS.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평판 기반 데이터 분석 시스템 IPS. 앞에다가 원래 그 제품에다가 뭔가 이름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전부 다. 그게 안 들어가면 공공에 납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예산은 여기서 투자한다며, 이렇게 투자한다며, 이 돈. 그러면 이 돈을 투자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에 어떻게 올려야 돼요? 인공지능, AI 이런 이 이름을 다 올려야 되거든. 그럼 업체는 다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려면은 보안 솔루션 업체는 뭘 해야 돼? 앞에다 뭐라도 좀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딥러닝을 하든 말든 뭐라도 좀 넣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진화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뭐를 할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보안 엔지니어를 하는데 이걸 하면서 할 거야. 나는 진짜 CRM팀 같은 이 일을 할 거야.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결정하냐? 그럼 나는 이제 요것만 얘기하고 싶게요. 이제 그리고 바로 수업 들어갈게요. 나는 어떻게 결정하냐? 간단해. 저는 다 아는 거지. 뭐가 좋은지 어떻게 알아? 일단은 가보고 보는 거지. 가보고 봐서 이거 좋아? 그러면 주식에는 우리가 매매 기법 있잖아요. 물 타게 하고 있다가 물이 바뀌네? 그럼 다른 물 타면 되는 거고. 아주 간단한 의사결정 간단합니다. 결정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아요. 이건 안 해. 이거는 이미 커질 수가 없거든. 이거 갖고 하는 거고. 이 중에 하나 결정하는 이거 하다가 이거 하고 이거 하다가 이거 하고 필요하면 하는 거죠. 그게 나는 업무를 보안으로 하고 싶어. 그럼 보안하세요. 그냥 보안하면 되지. 그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알아야지 그렇게 물타기를 할 수 있지.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결과에 너무 의존을 하는데 어떤 분석을 했더니 이게 뭐 대표적인 게 그거죠. 개냐 고양이냐 그걸 왜 맞히고 난리예요. 개든 고양이든 우리 인생에 무슨 관계예요 그게. 그죠? 궁금한 거 이런 게 궁금했지. 유럽 갔는데 뭔 놈의 그 박물관만 데리고 다녀. 저는 개인적으로 패키지를 좋아합니다. 왜? 걷는 게 귀찮아. 그냥 버스 타고 편하게 가지. 거기에서 어떻게 가지? 그게 좋아 보여요? 고생스럽지?
그거는 전제가 있어. 누구랑 가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예. 그 엄청 패키지는 얼마나 편해요. 그냥 버스에서 뒤집어 자든 뭐라든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럼 내려보는데 맨날 그림만 보여주는 거야. 그 그림에는 뭐 그렇게 이렇게 벗고 있는지 날씨가 더워서 그러는지 맨날 천장이고 뭐고 다 그림이에요, 결론은. 그러면 내가 얘기를 했어요. 혹시 이 박물관들은 무료인가요? 왜? 맨날 이런 데만 데리고 가니까. 응? 그러니까 보니까 다 무료 같아. 몇 개 빼놓고는 다 공짜니까. 그리고 궁금한 게 이거였던 거예요. 내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저걸 딱 찍어서 이렇게 보면 저 그림이 뭔지.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있었어요. 가이드가 있으니까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재밌더라고, 이게 생각보다. 그 그림, 우리가 여러분들 모나리자 그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일단 조그매. 일단 조그매. 근데 이게 이따만한 줄 알았거든요. 책에도 이따만해 보이잖아요. 요만해. 모나리자 이렇게 어깨 너머 이렇게 보면, 모나리자구나. 그러고 아직 그림 감상하십니까? 이거는 무슨, 뭐라고 그래야 돼요? 왜 그림이고, 이런 거 감상 안 하죠? 감상해요? 뭐,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세련돼서 감상할지 모르겠는데, 미술관 이거 보는데, 루브르 박물관 보는데 일주일 걸립니다? 웃기지 마. 2시간이면 다 봐. 우리는 쭉 지나갈 거거든. 뭐 이거 보고 느낌? 그런 거 없어. 그냥 쭉 지나가고, 입구에서 사진 찍고, 중간에 한번 찍고, 밖에서 한번 찍으면 다 본 거지. 거기서 뭘 할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근데 그 설명을 해주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처음으로 들었는데. 근데 그걸 내가 사진을 딱 찍으면, 이거는 그 말이요. 이렇게 쭉 매핑돼서 나오면 좋겠죠. 그거를 딱 찍으면요. 그 가이드가 참 말을 잘해요. 그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톤과 말하는 방법, 그거 자체도 매핑이 돼서 딱 나오면 좋겠죠. 컴퓨터 목소리 말고요. 그죠? 이제 유튜브에 컴퓨터 목소리 말고. 왜? 거기에는 리듬이 없잖아. 억양이 없잖아요. 억양이. 그럼 재미가 없거든. 그게. 그죠? 우리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개든 고양이든 관계없다. 그게.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할 거고, 여러분들이 아무튼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뭐 이게 너무 얘기하면 한 2시간, 3시간 얘기하니까 요거는 여기까지 하는데요. 분명한 기회입니다. 잡을 건지 말 건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세스 이거 해도 됩니다. 이거 해도. 내가 사실은 이걸 하고 싶었어요. 왜? 필요 없거든요, 저. 근데 왜 하고 싶었냐? 이게 돈의 흐름을 보니까 이게 아주 그냥 죽이는 게임이더라고요. 세스가 주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과외가 떠요. 프로그램이 없고 쓸다 없다 보니까 이 과외가 엄청난 고가입니다. 그래? 그냥 쟤한테 돈 주고 과외 배우고 내가 그냥 해야 되겠다? 심플하죠? 그러면 연봉 1억 금세 될걸요? 이 세스 하나로만? 그래서 지금, 근데 나는 못해. 왜 못해요? 토요일날 과외를 해. 직장 다니면서 과외 하잖아요, 걔가. 평일날 했으면 내가 갔을 거예요. 그냥 돈 주고 받았을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조금 있다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그거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거는 뭐 갖고 싶으면 가져가요. 뭐 그냥 버릴 건데.